생산 모형이 실제로 각 국가들의 소득 수준과 1인당 자본 스탁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것은 국가별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생산함수를 이렇게 썼는데요. y는 a의 k의 알파승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알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3분의 1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국가의 경우를 봤는데요. US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US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한국보다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 모형이 실제로 국가들의 소득 격차를 설명한다면 그렇다면 US는 사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높은 위치인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이 생산함수는 이 붉은색 직선은 y는 k의 3분의 1승이고요. 이때 총 요소 생산성인 TFPA를 우리가 1이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US는 총 요소 생산성이 1이었으면 여기에 위치했겠지만 총 요소 생산성 A가 1보다 큰 값을 가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가 이런 형태, US의 생산함수 이런 형태고요. 아마도 스위스도 US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을 가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생산 모형이 완벽하게 국가들, 전 세계 국가들의 1인당 자본 스탁과 GDP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모형이 완벽하다면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에서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그림은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생산성을 갖는다면 A가 1. 자, 이렇게 된다면 모든 국가들은 Y는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 위에 다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국가들은 이거보다 밑에 있고 또 어떤 국가들은 이거보다 위에 있었죠. 이 스페인, 이탈리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 있었고요. 그래서 만일 모든 국가의 생산성이 동일하다면 A가 1로 동일하다면 그러면 실제 데이터도 Y는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에 맞게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겠죠. 자, 이번엔 우리가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 스탁 사이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봤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잠정적인 결론은 생산 모형이 뭐 국가 간의 소득 격차 혹은 1인당 자본 스탁과 1인당 GDP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 A라고 하는 것의 값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 A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생산성 A의 차이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걸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가가 이러한 생산함수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Y가 높은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K가 높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A가 높아서일 수도 있고 물론 이 둘 다 높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에서 Y와 1인당 GDP와 K 1인당 자본 스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실제로 밑에 여러분 보시면 4개 국가를 제가 여기 뽑았는데 1인당 자본 스탁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있고요. 1인당 GDP도 C 컬럼 C인데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이 생산성 A도 계산을 해서 같이 이렇게 데이터에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쉽게 국가별로 생산성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1인당 자본 스톡과 1인당 GDP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국가의 생산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찾는 과정을 먼저 한번 보고
그 차이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K를 알고 A를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자, 죄송합니다. Y와 K를 알고 있다면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A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양변을 K의 알파승으로 나눠주면 생산함수의 양변을 이렇게 K의 알파승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A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1인당 GDP를 1인당 자본 스톡의 알파승 혹은 K의 3분의 1승으로 나눠준 값으로 A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경우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이 생산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인당 GDP를 설명하는 무수한 요인들을 측정 가능한 1인당 자본 스탁과 그 이외의 것, the others겠죠, 그렇죠? 그 이외의 것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K가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이고요. 그 다음에 A가 the others가 되겠죠. 그러니까 Y를 설명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거시경제학이나 혹은 경제 성장에서는 Y를 설명할 수 있는 K 이외에 1인당 자본 스탁 이외에 Y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 뭐 매우 많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카테고라이즈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생산 모형에서는 그렇게 나아가기 전 단계 단순하게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의 역할만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 K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1인당 GDP는 모두 다 그냥 우리가 the others인데 이걸 A라고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K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A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A를 그냥 생산성 혹은 뭐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the others A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the others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빼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이제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빼내면 되겠죠. 그럼 K의 효과는 얼마만큼이고 테크놀로지의 효과는 또 얼마만큼이고 교육 수준의 효과는 또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K와 테크놀로지와 교육 수준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걸 우리가 또 그냥 the others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에 있어서 혹은 뭐 거시경제학에서 성장을 다룰 때에는 설명되는 것들과 그 이외의 것들이라고 하는 이제 좀 단순한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뭐 그래도 큰 의미는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1인당 자본 스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이 생산성 A라고 우리가 사실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산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개의 국가를 제가 뽑았고요. 우리 한국, 그 다음에 US, 재팬, 차이나 1인당 자본 스탁은 펜 월드 테이블 9.1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가져다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자 컬럼 B는 제가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으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기 자신의 값으로 나눴으니까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US의 1인당 자본 스탁을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으로 나눠주면 대충 1.174 정도가 나오고 재팬의 경우에는 1.21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S의 1인당 자본 스탁은 한국보다 17% 정도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재팬은 21%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는 한국의 자본 스탁의 대략 한 45%, 6%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인당 GDP도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고요. 1인당 GDP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든 값들을 한국의 1인당 GDP 36,999달러로 나누었습니다.